우주선이 저희가 100년 넘게 간직했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 빼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게 참 슬픈 얘기예요. 네. 근데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P는 일정한데 E가 일정하지가 않아.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에너지 보존 법칙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걸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울리는 이걸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자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 보이니까 전하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질량이 낮은 친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ghost particle이라고도 부르고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이잖아요. 네. 뉴트럴한 이 무언가. 인호가 작은 친구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중성의 작은 친구.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울리가 편지를 보낸 건데 중요한 거는 결국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중성의 작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나는 춤추러 가야 하니. 사실은 있어요. 내가 번역은 안 했거든. 네. 민망해가지고 안 하셨어요 그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켜주고 네. 싶었는데 저 마지막 중에 보시면은 Because of a ball on the night from the December 6 to 7 그래서 제가 춤추러 가야 찾아봤어요.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2월 6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7위에 춤추러 가야 돼서 티빙겐의 회의를 못 가니까 너네끼리 해결해봐라 그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대단한 발견을 하고 편지 딱 쓰고 오케이 나는 춤추러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저걸 배워야 돼요. 쳐야 뭐가 나오지. 쳐야 그럼 봐봐요. 궤도님도 항수님도 맨날 그렇게 해요. 안 잠도 쉬세요? 안 자고 캥해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니까요. 빵디도 흔들고. 빵디도 흔들고. 빵디도 흔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벨상을 받으십니다. 빵디를 흔들어. 그냥 쉬면 안 돼. 빵디도 흔들고 쉴 것도 쉬고 다 해야 돼. 몰랐네. 맨 마지막 중에 새로운 세금과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없앨 거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라. 차라리 입자를 하나 만들어라. 차라리 입자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그걸 증명해내는 게 빠른 길이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저희 표준 모형인데 현재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요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실험이 이제 홈스테이크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리는 실험인데 태광에 지어졌어요. 태양으로부터 생성된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목표를 가진 실험이에요. 노벨상도 받은 실험인데 딸기맛만 볼 수 있게 디자인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봐야 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만 보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 그렇죠, 기억나죠. 변하니까 걔네들을 다 맞아요. 요걸로 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요 친구들을 봐서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느냐. 이제 태양에 대고 따봉 날리면 엄지손톱에 초당 수백억 개가 지나가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는 잘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데도 그게 얼마나 상호작용을 안 하는지를 약간 느껴보려면 네. 제 지도 교수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요걸 쓰시더라고요. 다트판에 눈 가리고 네. 다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트 맨 끝에 입자 하나가 있는 걸 생각을 할게요. 이 친구가 저희가 눈 감고 던졌는데 다트 정중앙 오브 중앙에 있는 입자 하나에 가서 맞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분의 1 확률을 곱하는 거죠. 거기. 로또가 더 쉽겠네요. 훨씬 쉽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관측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힘든 중성미자를 보려면 솔루션이 제가 볼 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중성미자가 많으면 돼요. 상호작용은 잘 안 하더라도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관측하는 시설을 크게 지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남극에 있는 아이스큐브라는 실험이에요. 이 친구가 다트판에 맞아야 되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거기 가서 중성미자가 때릴 거 아니에요, 걔를. 이걸 채우려면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웬걸? 남극에 이미 얼음이 엄청 크게 있네. 물이 차 있네? 네, 여기 아래 보시면 에펠탑 보입니다. 저게 에펠탑 크기예요. 이게 디텍터 크기고. 와 진짜 크다 근데. 네, 거의 3km 가까이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에 디텍터를 내렸어요. 진짜 천체물리학자들은 약간 입으로 터는 사람들이거든. 입을 진짜 잘 털어야 돼.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걸 진짜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공학자들. 저는 진짜로 존경합니다. 저분 드릴러들. 아까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왜 봐야 하죠? 근데 항상 물어보세요. 그게 왜 필요하죠? 저희 집이잖아요, 사실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이게 우주 탐사하면은 우주 탐사에 왜 돈을 들이냐? 막대한 돈이면은 복지고 가난한 친구들이고 뭐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굳이 그거를 우주 산업에 왜 써야 되냐? 약간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린 아이가 필요한 거는 집하고 차가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는 약간 사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장난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커가면서 필요해지는 게 달라요. 아 그렇죠. 나라가 성숙해지고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이 달라져요. 그거를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으로 장난감 100개 살 수 있는데 장난감 안 사주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길게 구멍을 파고 여기에 이제 줄을 쭉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 친구를 마치 포도 마냥 줄줄줄줄 달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가 얼음에 가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이 나와가지고 저 빛을 볼 수 있는 저 동그란 덤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친구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본 결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얼음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쫙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동그란 친구가 우와. 다 쭉 달려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성미자를. 저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뉴트리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대학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전 대학원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항상 다음으로 행복한 넘어가면. 대학원 생활을 하신 노창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얼음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대학원생들이 이제 가가지고 아니 절대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의외로 물로 봤습니다. 수압이 센 뜨거운 물로 녹여요.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얼음을 얼린 다음에 거기다가 막 파보세요. 잘 안 파져요. 그 작은 얼음도 잘 안 파져요. 근데 거기에 주사기에다가 뜨거운 물 채운 다음에 딱 대고 쫙 누르잖아요. 구멍이 쫙 뚫려요. 우와. 옆에가 깨지지도 않고 쫙 뚫려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스큐브 만들 때. 물 끓여야 되니까. 끓여야지. 그래서 아, 물 끓이려면 거기에 아무것도 그냥-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에 또 장점이 있어요. 물로 했잖아요. 네. 얼어요. 그대로 생기는구나. 그대로 쫙 자치는 거예요. 우와. 다시 채울 필요도 없이.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수뇌부들이신 거죠. 보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보수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 실험이나 다름없다. 못 고친다. 안에 들어가서 한 번 고장나면 땡이에요, 걔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우주선도 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스페이스쉽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 바로 다음이 이제 우주선이에요. 에펠탑이 또 나왔죠? 근데 이게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강성님한테 제가 뒤통수 진짜 너무 아니 세게 맞았어요. 이게 왜요? 그 아마테라스라는 입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창동 교수님이 준비를 하실 거니까 그거 하나만 조금 포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항성의 우주 속으로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해버렸어? 거기서 해버렸어. 아니 저한테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다 해버리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감마선 하는 사람인데 우주선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멀티 메신저 천체 물리가 요즘 핫하니까 그거랑 엮으면 되겠다. 방금 이제 시작하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빨리빨리 해야 됐고 다 물어보고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교수님이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 나왔으면- 잘못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두 분이 팀이네요. 아까 가족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좀 간략하게 빨리 좀 짚고 넘어갈게요. 빅터 헤스라는 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인데 저렇게 열기구를 타고 하전 입자들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전 입자들이 더 많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X축이 고도, Y축이 이제 입자들이 얼마나 관측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미 항성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티어도 오프라는 분이 에펠탑 아래랑 위에서 본인이 만든 관측 기기를 가지고 네. 요거를 관측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올라갔더니 이제 더 많다 했었는데 각광을 못 받습니다. 이게 관심도 아니라. 안 가졌어요 그냥 네.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런데 헤스는 그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 이 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했냐면 부분 일식일 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관측을 한 다음에 태양이 아닌 곳에서도 날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춤도 춰야 된다. 아 빵디도 잘 흔들어야 돼. 빵리도 흔들어야 된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빅터 헤스는 쉬었을까요? 엄청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교수님은 쉬십니까? 저는 많이 쉽니다. 여기 편집. 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 관측을 1912년에 빅터 헤스가 이걸 관측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열심히 관측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게 다 다른 실험들이에요. 열심히 관측한 이유가 뭐냐? 알고 싶잖아요. 우주 여기저기서 이 하전일자들이 계속 날아오는데 알고 싶잖아요. 왜 날라오고 뭐고? 그러니까요.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노란 부분이 대체로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거로 관측이 됐고요. 네. 파란 부분이 추정하기로는 우리 은하 내에서
날아오는 친구들. 보라색에서 이제 하얀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은하 밖에서부터 날아오는 걸로 보이는데 X축 보시면 에너지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에너지를 잴 때 네. 줄이나 칼로리를 써요. 근데 얘네들은 입자잖아요. 저희 입자가 지금 몇 개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너무 크잖아요. 저 입자 하나를 형용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용 에너지 유닛을 단위를 만든 거예요. 1eV가 그래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기껏 만들어 놓고 입자들이 엄청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네. 10의 20의 1승까지 올라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렉트론 볼트를 너무 안 좋아해요. 아, 저 엄청 좋아하는데. 역시 가족이 아니었다. 여기서. 네, 그래서 Y축이 이제 플럭스예요. 면적당 시간당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수. 입자들의 개수.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내려가죠. 파란 선이. 네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입자 수가. 낮은 에너지는 많고 네. 높은 에너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돼요. 이게 이제 개수가. 되게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면 높은 에너지 입자는 만들기 힘들 거 아니에요. 별들도 똑같아요. 높은 에너지 입자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적은 거예요. 투수로 생각을 하면 140km 던지는 투수들은 많지만 150, 160km 던지는 투수들 적잖아요. 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스펙트럼이 바뀌어요. 기울기가 바뀌어요. 이게 그러네요. 딱 틀어져 있는 게 보이죠? 저기가 이제 관절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네네. 무릎, 니, 그리고 앵클, 발목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걸 기준으로 우리 은하 밖에서 오는 게 저기 붙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게 매끄럽게 가는 부분까지는 결국에는 같은 메커니즘의 같은 소스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확 바뀌는 부분은 뭔가 변화가 생긴 게 변화가 아닐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 2개가 있고 아예 앵클이 하나가 있죠. 아, 제 발음을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영국에 살아가지고 네, 발음 영국 발음. 아 워터 해달라고 저희는 워터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만체스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워어 이렇게 합니다. 아 진짜? 네, 야 요건 또 처음 들어보는 발음인데. 이 하전 입자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요. 이 네. 친구들은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작은 꼬마애가 지구 위에 네. 태양이 잘 막아줍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유약하진 않아요, 지구가.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지키는데 그래도 태양이 잘 지켜줍니다. 그거를 약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근데 너무 적절한 그림이에요. 아, 그렇죠. 결국에 우주선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관측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주선이 저희가 100년 넘게 관측했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 빼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게 참 슬픈 네. 얘기예요. 예를 들면 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먼지들도 다 어디는 저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이게 아. 한 곳에서 온다는 생각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곳은 아닌데 어떠한 종류의 천체들이 만드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확한 스펙트럼이 있고 가속된 입자들이니까 입자를 가속시키는 어떠한 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보이긴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면 과학자의 입장에서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른다.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모른다. 근데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주선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다 하전 입자예요. 전하가 있어요. 대부분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이제 퍼센티지는 헬륨의 택도 있고 헐 올라가는데, 같은 무거운 그렇죠. 입자들도 있고. 근데 무거운 친구들은 양이 적어요. 그냥 양성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맞아요. 돼요. 그 친구들 전하가 있잖아요. 지금 알려주시면요. 지구에도 자기장 있죠. 태양에도 자기장 있죠. 그 말인즉슨 다른 별들도 자기장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저기 자기장이 있어요, 우주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먼 공간을 이제 날아오면서 그 자기장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하가 있잖아요. 방향이 바뀌어요, 얘가.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시면 저희 블랙홀 같이 생긴 친구 얘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상상하기로 저렇게 그려놓고 저기서 만들어져서 요 양성자가 날아오는데 초록색 길 보이시죠? 네. 오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할 때쯤에는 네. 거기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쭉 그려보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실험을 지었죠. 이게 그 실험인데 네. 텔레스코프 어레이라고 불려요. 진짜 거대해요. 이게 유타 사막에 지어져 있는데 저 파란색 부분 있죠. 네. 저게 이제 텔레스코프 어레이고 저게 서울 면적 정도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타 사막에 지어졌어요, 저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시설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하가 있는 입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주선이 오면은 이제 샤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다 하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애초에 에너지가 클수록 큰 면적으로 떨어져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디텍터가 크면 높은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대해져야 돼요. 아까 아이스크림. 아, 네. 무조건 큽니다. 이제 천체 물리는 지금 스케일이 다 커요. 자, 아이, 스케일이 그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 디텍터가 만약에 이만해요. 제 샤워가 요만한 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네가 다 켜지겠죠. 얘네가 다 켜지는 순간부터는 이 샤워가 이만했는지 모르죠. 이만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고에너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TA times 4라고 해서 이분들 더 크게 갑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도 점 찍혀 있죠. 저것도 다 이제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만한 사이즈를 거의 지으려고 그러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TAX4라고 써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냥 TA 4배로 짓는다 해가지고 TAX4.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네 배까지 크구나. 짓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들은 건데 학생한테 우주선 하는 학생이 성균관대학교에 있었어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데 고장 나서 이제 고치러 가면은 거기 총알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는 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뭐가 멀리서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판때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총을 이제 타겟으로 딱 좋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총을 쏘죠 거기. 무서운 사람들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요 TA가 본 게 황성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고 이미 다루신 바로 이 아마테라스 입자 2023년에 발견된. 그런데 이 친구가 244 EeV거든요. 네. 저게 엑사 일렉트론 볼트예요. 10에 18승. 말도 안 되게 커요. 근데 이 정도 크기가 여태까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아니었다. 왜냐면 91년도에 오마이갓 파티클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오마이갓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아. 근데 이게 네이밍 센스가 구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구렸죠. 네. 보시면 이 친구가 320 EeV여서 좀 더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아마테라스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네. 일본 신이잖아요. 저는 이제 원나블 세대다 보니까 나루토가 나루토 기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아. 이번에 듣고 이 친구의 244 EeV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에너지는 입자도 엄청 에너지가 높으면 아까 말한 그 자기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볼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주선 오리진 드디어 샀나 하고 봤는데 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우주선을 가속시킬 만한 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겠죠. 하나를 생각해보면 이제 뭐 무언가를 우리가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뭐 계산을 잘못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성간 자기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얘네가 사실 휘격을 쥐고 있다. 근데 이거는 맞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저에너지 입자들이 딱 그 계산에 맞아 떨어지게 움직여요. 이거 그렇죠. 의문인 거죠, 이게. 네. 아니면은 완전 뉴 사이언스. 여기에 뭐 암흑물질, 뭐 막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모르죠, 저도. 네. 기사에 보니까 딱 친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벽돌, 허리에서 우리 발가락에 떨어뜨리면 아프죠. 아우, 엄청 네. 아프죠. 그 정도 에너지를 요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그 작은 입자 하나가 그 벽돌을 우리 허리 높이에서 발가락에 떨어뜨리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서리로. 진짜. 근데 저도 이거 그냥 기사에서 가져온 거여서 빠르게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100으로 하면 계산 빠르니까. 네, 그러면은 100으로 치죠. 대충 10에 20승. 10에 20승이고 18승이 엑사니까. 그렇죠. 100이니까 10에 10에 20승. 그러면 줄로 변환하면 MGH로 그러면은-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줄로 변환하면 10. MGH는 계산하면 질량이 1kg. 그렇죠. 중력 가속도 10으로 놓죠. 네. H는 허리 높이니까 대충 1. 일. 하면은 1 곱하기 10 곱하기 1 하면 10이네요. 대충 맞아요. 대충 이렇게 계산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그분들도. 요렇게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야, 요런 걸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약간 나는 피라미드 높이 이렇게 보면은 요 각도 몇 도지 해가지고 밑에 이 길이 재고 싶거든. 막 이런 거. 근데 봐봐. 무게가 아예 다르잖아요. 질량이 너무 차이가 큰 거죠. 10에 27승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벽돌하고 저 양성자가. 벽돌이 허리에서 떨어져서 내 발등을 쳤을 때 느낌을 알죠.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저 질량을 가진 게 그런 아픔을 줄 수 있어. 근데 저게 1kg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지구 멸망이야. 1g만 있어도 지구 멸망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에 진짜 네, 엄청난 진짜 에너지에. 엄청난 에너지인 거죠. 이건 맞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구의 대기가 막아준다. 아, 절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한테 잘해야 돼요. 아. 이런 것도 담아가지고. 아. 그래서 다음 자료가 이제 네. 드디어 감마선 차례입니다. 감마선 차례입니다. 감마선 차례인데 53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나오실 때 감마선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에 대한 얘기까지만 아, 하고 네. 다음번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 네, 그게 낫겠네요. 제가 이제 감마선 하고 있다는 걸 몇 번을 강조를 했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학생 한 명을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네 교수님 중성미자 열심히 찾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이성미절 열심히. 그래서 중성미자요? 저 감마선 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잘못 온 건 아닌데 완전 모르고 읽는 거죠. 아, 학부 진짜? 연구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상처를 받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감마선 보는 사람. 우주선 아니에요. 중성미자 네. 아닙니다. 중력파 아니에요.
네. 감마선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전자기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감마선이 왜 중요한지, 감마선의 최종 목표가 뭔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감마선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개예요, 얘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호크 실험을 설명을 드리고 아마 왠지 그러면은 다음에도 시간이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 어떠세요? 재밌죠?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2시간짜리 티저를 찍으셨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